요즘 따라 다리가 좀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나름 챙기는데 계단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느껴질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한 박자 늦어지는 것 같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모르는 사이 다리 힘을 약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오히려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전처럼 과일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몸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혈관은 조금씩 약해지죠. 그래서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서서히 다리를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종아리가 살짝 당기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운동을 덜 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과일 한 조각 때문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60대 이후라면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자주 아프신다면 이 부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이에요. 상큼하고 달콤한 그 맛 참 좋죠. 여름철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자주 꺼내 드셨을 겁니다. 게다가 염증을 줄여주는 과일로도 유명하죠. 그 이유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60대 이후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천연 당분과 강한 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결국 산소 공급이 줄어들죠. 그 결과가 뭐냐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목이 욱신거리는 그 느낌.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산 성분은 이미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불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발목의 염증을 더 자극해서 통증이 도리어 심해질 수도 있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 먹고 나면 다리가 무겁다고 하세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말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은 혈전 예방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세지거나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무섭게도 이 모든 건 조용히 진행됩니다. 당장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계속 드시죠. 그러다 어느 날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다리 힘은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릎이 아프다면 양을 조금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침 대용으로 간식으로 참 많이 드시죠. 게다가 칼륨이 많아 근육에 좋다, 쥐 나는 걸 막아준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젊었을 때 기준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당분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몸이 나이를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고 그때마다 혈관이 부담을 받습니다. 결국 순환이 약해지고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붓게 되죠. 그래서 바나나도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다리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바나나 하나씩 챙겨 먹었어요. 속도 편하고 근육에도 좋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후에 다리가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가 뻣뻣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바나나 때문일 줄은요. 바나나는 몸속에 수분을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심장이나 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몸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머금게 되면서 발이나 발목이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리가 무겁고 걷는 게 귀찮을 정도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운동 전 바나나 하나 하면서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다리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묵직하게 아프다면 매일 먹는 바나나가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겠죠. 걱정 마세요. 이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속도에 맞게 조절하자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건강을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지켜주려면 지금까지 믿어온 좋은 음식 중 일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로울 거예요. 바나나보다 더 의외인 과일, 겉보기엔 순하지만 속으론 다리 근육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일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작고 귀엽고 달콤해서 손이 자꾸 가는 과일이죠. 저도 TV 보면서 한 알, 두 알 먹곤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 속에도 은근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포도에는 과당, 즉 프럭토스라는 당분이 많습니다. 이건 몸에서 바로 간으로 흡수돼요. 간이 건강할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간이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게 지방과 요산으로 변해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찌릿하게 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뻣뻣하고 발목이 이유 없이 붓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요산이 관절에 쌓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의 무서운 점은 먹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고 작다 보니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한 알, 한 알이 몸속에 염증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이 쌓이면 다리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걷는 것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포도는 작고 건강해 보이지만 노년의 다리에 은근히 무거운 짐을 얻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근육이 뻣뻣하다면 식탁 위 포도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 달콤함 속에 내 다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초록 사과입니다. 아오리 사과라고도 부르죠. 이 사과는 겉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죠. 색도 깨끗하고 달지도 않아서 이건 안전하겠지 싶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단 걸 피하려고 초록 사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과 속에도 조용한 불청객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록 사과에는 말릭산이라는 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과의 새콤한 맛을 만들어주는 주인공이에요. 젊을 때는 이게 오히려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속 점막이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이 산이 관절이나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과를 먹고 난 뒤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가 묘하게 당기거나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바닥이 뜨거운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미미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통증이 점점 자주 더 깊게 찾아오죠. 그리고 또 하나, 초록 사과는 덜 달다고 생각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자연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이 노년기 몸에선 천천히 소화되지 못해 혈당이 오르내리며 다리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밤에 종아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고 아침마다 다리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사과는 간식으로 또는 자기 전에도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영향이 밤새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초록 사과가 나이 든 몸엔 조용히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밤을 조금씩 불편하게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5번째는 망고입니다. 이건 정말 달콤하죠. 부드럽고 향긋하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 잊지 않고 사먹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망고가 노년의 다리에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망고 한 조각의 당분은 사탕 몇 개와 맞먹을 정도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당을 금세 써버리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의 대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콤한 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곧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몸속 깊은 곳, 특히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무릎, 엉덩이, 발목이 뜨거워지고 발끝이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들고 밤에는 발이 붓거나 다리가 묵직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망고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과식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입안에서는 가볍고 상쾌한데 몸속에서는 당 폭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는 점점 무겁고 걸음은 느려지고 관절은 쉽게 아프게 됩니다. 망고는 자연에서 온 과일이지만 자연산이라고 해서 항상 내 몸에 좋은 건 아니죠.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나이엔 그 달콤함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지? 이쯤 되면 그렇게 궁금하시죠? 다행히도 몸을 아프게 하는 과일이 있는 만큼 몸을 회복시키는 과일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먹으면 도움이 되는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작은 열매들 말이죠. 이 과일들은 당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릎이나 종아리의 붓기를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죠. 매일 한 줌씩만 먹어도 몸이 훨씬 덜 무거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춰서 관절 통증이나 통풍 발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나 발가락이 찌릿할 때 소량의 체리가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죠. 그리고 아보카도를 잊지 마세요. 이건 지방이 많아서 살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지방이에요.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혀 주죠. 또 혈당을 안정시켜서 에너지가 오래갑니다.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 몸속 효소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입니다. 단맛이 있지만 자극이 없고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가 덜 피곤하죠. 이 과일들은 몸을 지치게 하지 않고 관절을 편안하게,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게 결국 건강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끼의 변화, 그리고 하나의 과일이 당신의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선택해야 할 때예요. 무겁던 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조금 더 상쾌해지고 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순간 그게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세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듣다 보면 그것이 내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니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다리는 그리고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